자, 오늘의 그 건강에 삽시다에서 아는 것은 건강이다. 이 부분은 다분히 이제 건강 지식,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강 지식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과학적인 논문들 중에서도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돈이나 어떤 상업주의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논문, 그리고 또 과학자들끼리 서로 피어 리뷰라고 해가지고 서로 했을 때, 뭐 상당히 가치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는 논문들을 찾아서 읽고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이 코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병을 예방하는 삶을 살고 어쩌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을 또 고칠 수 있는, 고친다는 게 저는 큐어, 치유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뭐 몇 바퀴 돌았었죠.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지난달에 폐암에 대해서 반복을 했고, 오늘은 천식 폐기종 또는 만성 폐질환에 대해서 하겠는데, 호흡기계를 잠깐만 이제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본적인 지식을 위해서요. 호흡기계 그러면 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단 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이제 호흡에 관련된 장기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죠. 그 호흡기계에서 이 나무의 가지처럼 있는 게 기관지입니다. 즉 나무의 그 가지죠. 그러니까 폐의 가지죠. 기관지. 근데 그 기관지는 이 폐를 이렇게 다 추스리고 나면 저런 식으로 나무 뿌리치고로 이렇게 막 이 퍼져 있어요. 근데 그 기관지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폐포가 있어요. 그렇죠? 폐포. 폐포가 바로 폐의 그 기본 단위입니다. 폐의 기본 단위. 그러니까 그 폐가 좌우측으로 있는데 그 폐 안에는 폐포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번 슬라이드를 아직 안 넘기고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몇 개가 있어요? 예, 4억 개나 있다고 그러네. 4억 개. 그러니까 그 폐포는 얼마나 작아요? 4분의 1 밀리미터, 다소 차이의 이 크기의 변화는 있습니다만 4분의 1 밀리미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 쪽으로 쪼갰을 때, 그러니까 1밀리미터 안에 폐포 4개가 나란히 들어가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만큼 작아요. 그러니까 꼭 포도송이라고 해서 진짜 포도송이 만한 건 아니고 모양이 여기 그림에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돼 있어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그 표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걸 폐포면을 다 펴뜨리면 테니스장 면적이나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주 그 신기하죠. 저희가 옛날에 수술할 때 보면은 이 폐 수술할 때 이제 갈비뼈 사이를 이렇게 열고 보면은 마취과 의사가요. 이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관을 꽂아놓고 이쪽에서 산소를 쭉 짜면 폐 색깔이 검붉은색에서 핑크색으로 확 되고, 또 심장에서 계속 이제 그걸 산소를 받은 피가 오고 심장 박동할 때마다 이 폐가 이 핑크빛이 이렇게 이 폐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 순식간에, 뭐 1초가 뭐예요? 그 순식간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 생리학적으로 봐서 우리 폐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넘버원이 호흡이죠. 호흡.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외호흡인데 호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 호흡인데, 그렇죠? 근데 이걸 환기라고 그래요. 호흡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환기. 그러니까 이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게 환기고, 그 다음에 저 폐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폐포, 4억 개가 되는 폐포 하나하나를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또 변화가 일어나죠. 확산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들어가고, 또 더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이 그 폐포 하나하나를 피가 돌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또 피 안에 있는 게 이 순환이, 그러니까 이 디퓨전에 의해서, 확산에 의해서 이 그러니까 피 속에 그 산소가 유지가 되겠죠. 산화가 일어나겠죠. 피 속에서도. 그래서 그만큼 이 호흡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환기, 우리가 숨 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확산 작용을 하고 또 폐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혈관의 실핏줄에 의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순환,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호흡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주 고급 지식이지만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숨만 쉬면 이게 다 나머지는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폐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여과작용이죠.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4분의 1mm 밖에 안 되는 직경의 이 폐포 하나를 모든 혈관이 각각 돌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는요, 계속 여기를 도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이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 사이에 그런 검문소가 있죠. 보더라고 하는데 거기를 통과시키면서 스크리닝을 한다면 범죄자를 좀 많이 잡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일렬로 자동차를 세워놓고 한 대 한 대씩 지나가게 하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워낙 폐포를 싸고 있는 이 캐필러리 모세혈관이 작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세포들이 다 일렬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안에 세균이 있으면 또 세균도 일렬로 돌아가야 돼요. 세균이 어디에 숨어서 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는 이 백혈구, 대식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거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를 항상 맑게 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몸의 산염기 조절하고 면역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폐에서도 호르몬 나온다. 요새 뭐 엔조텐신 1, 2 뭐 리셉터 이 얘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혈압 조절에 관련된 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엔자임이 폐에서 만들어져요. 호흡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호흡. 우리 그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 숨도 쉬고 혈압도 있고 맥박도 뛰고 이 체온도 조절하는 이런 거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호흡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심호흡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숨도 참을 수 있고, 나머지는 내가 심장을 잠깐 참자, 혈압을 좀 약간 낮추자, 높이다, 뭐 이 체온을 줄이자, 이건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조절이 왜 호흡만은 우리가 임의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냥 전자동이 아니고 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가능할까? 이 생각도 해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호흡 조절만 가지고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제가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실질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횡격막 운동이 있죠. 횡격막. 그러니까 횡격막이라는 게 이 어코디온, 이 풍금 같은 거에 보면 바람을 넣고 빼고 해가지고 바람 힘으로 울리잖아요, 악기를. 근데 그 저 어코디온처럼 이
뭡니까? 우리의 폐에 바람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횡격막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횡격막의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호흡에.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룰 이 만성 폐질환, 뭐 천식뿐만 아니라 폐기종 또는 만성 기관지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요새 코비드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만성 폐질환이 과연 코비드 사망률에 관여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관여합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성 폐질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죠? 예. 그렇다면은 왜 상관이 있을까요?까지 여러분들은 오늘 알고 가셔야 되죠. 그죠? 이미 알고 계시니까 상관이 있다라는 건. 이 코비드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이후로 중국에서 이 코비드에 관한 논문이 무수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올해 그 유러피안 호흡기 학회지에 발표된 이 중국 사람들이 발표한 논문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난 환자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즉 COPD가 이제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 사망에 기여하는 이 영향이 상당히 크더라라는 게 이 논문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이 논문은 이제 플러스 원이라고 요새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이 논문도 이 리뷰하게 되는 시대가 돼가지고요. 의학자들이 또는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남이 쓴 논문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리뷰를 합니다. 리뷰.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제대로 쓴 거냐, 엉터리 논문이냐라는 리뷰를 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었고 그 기관에서 이제 발표하는 논문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그 코비드와 관련된 123개 논문을 5월달 전까지 발표된 거니까 지금 훨씬 많죠. 그 논문 중에서 그 만성 폐질환과 코비드와의 관계를 다룬 논문만 15개 추려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면 이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코비드가 걸렸을 때 치명적이다. and가 아니고 or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만성 폐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코비드에 걸리면 사망할 확률이 지극히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만성 폐질환이 뭔가 그리고 왜 만성 폐질환이나 이 담배를 피우면은 코비드에 걸렸을 때 취약한가를 제가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 왼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그림은 이 만성 기관지염의 기관지 모양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관지라면 이게 넓죠. 그리고 깨끗하겠죠. 그리고 염증이 있어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는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염증이 있으니까 부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꾸 분비물이 나오고 그 분비물이 자꾸 기침을 유발하고 계속 기침하게 만들고 계속 가래를 뱉어내게 하는 그걸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그래요. 이제 급성 기관지염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급성은 있다가 없어지만 이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또 폐기종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엠피스마라고 하는 이 질병은 뭐냐면 이 기관지의 말단 부분에는 카틸리지가 없다 하더라도 결체 조직이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페이턴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직이 약해가지고 숨을 내쉬려고만 하면 그게 그냥 콜랩스가 되면 저렇게 폐포가 바람을 내보내려고는 하는데
바람이 못 나가고 막히면 폐포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늘어난 게 폐기종이에요. 기종은 공기기자의 그 종양처럼 그러니까 늘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왜 이런 경우에 취약할까?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코비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원래 감기는 상기도염입니다. 상기도라는 건 후두 이상을 얘기해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즉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흔한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오면 뭐 코나 뭐 목구멍에서 있다가 끝납니다. 근데 왜 이놈이 여기까지 내려오는가 이거예요. 왜 내려오겠어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여기에서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서 남쪽 대구까지 부산 근처까지 왔어요? 방어가 안 되니까 온 거죠. 간단하잖아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기도염으로 끝나는 감기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국한이 안 되고 하기도, 폐 말단까지 와서 폐렴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죽게 하는가? 그 이유는 여기 방어력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어력의 부재는 이 방어 기전 중에 유일한 게 뭐냐면 섬모 운동과 그 끈적끈적한 물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이물질이든 알러젠, 그러니까 그 에스마를 일으키는 그런 거든 꽃가루든 뭐든 다 흡착시킨 다음에 이 한쪽으로 밀어서 내보내는 그런 능력이 그 기전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는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만성폐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설령 없더라도 지금 내가 코비드에 걸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든 앞으로 이번 겨울에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그냥 감기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 기전을 100%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놔두고 자꾸 뭐 클로로킨을 먹어야 되느니 무슨 뭐를 먹어야 되는 뭐가 좋다느니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얘기 가지고 하루 종일 보내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한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발 강조하는데 이 슬라이드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천식은 잘 아시죠? 천식은 소리 날 때 이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고 호흡이 곤란하고 주로 밤이나 새벽에 기침을 자꾸 해야 되고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많죠. 왜 어린 아이들한테 많아요? 면역이 약한 때 와요. 제가 이제 그 레이던트 때 이 UBC의 큰 강당에 수천 명 들어가는 강당에다가 어느 날 소집을 시키더라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누가 유명한 석학이 와서 강의하니까 되도록이면 와서 다 앉아주세요. 그러니까 각 과를 통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각 과에서도 웬만하면 다 거기 레이던트 보내고 교수들도 웬만하면 앉고 방 청석이 꽉 찼어요. 3,000명. 근데 그 석학이란 분이 누구냐면 소아과 의사면서 과학자인데 소아천식의 세계적인 대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강단상에 딱 올라오면서 탁 올라와서 탁 한번 둘러보더니 질문을 하나 하겠대. What is this all about? 그래요. 정확히 제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날 모인 그 소아천식, 그게 도대체 뭐에 관한 얘기야 이거예요 지금. 왜 도대체 이게 생기느냐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건강 강의를 이미 시작해 왔었기 때문에 대답이 저는 우유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 애기들한테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먹여서요라고 일어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방청석에 저 끝에 앉아있는 제가 마이크도 없을 뿐더러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밀크. 예. 이게 뭐냐면, 그건 이제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이 소아들이 면역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날 때 면역이 거의 제로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면역 세포 가지고 태어나요. 그 덤으로 한 2주까지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면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바톤 체인지하는 2주 간격 사이에 애들이 뭘 먹어요? 분유를 먹어요. 그럼 분유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전혀 못 일으켜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유 먹고 너 건강해라. 좋은 분유, 이거는 비싼 분유 먹고 튼튼해라. 뼈가 건강해지는 칼슘 많은 분유다. 단백질도 많단다. 그냥 부모는 주는 거예요. 애 좋으라고. 근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소의 먹이지 아이의 먹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먹이가 아니죠. 왜냐하면 소나 우리 인간의 프로테인의 70%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맞지 않은 프로테인을 먹였을 때 만약에 생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프로테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러지 쇼크,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킵니다. 벌에 갑자기 쏘였다든지 페니실린이 다 이제 그게 프로테인의 종류거든요. 만약 그게 면역이 아이가 있었더라면 다 쇼크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분유가 먹이가 안 됐겠죠. 애시당초. 어쨌든 뭐 제가 긴 얘기를 여기서 하진 않겠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알러젠들이 있어요. 아직 면역이 약하니까는 뭐 여러 가지 많죠. 진먼지, 진드기, 뭡니까? 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먼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알러지를 일으키는데 그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식이 일어나요. 근데 현대의학에서의 천식 치료는 면역을 억제시켜요. 왜냐하면 너무 과민 반응을 하니까. 죄송합니다. 천식의 치료. 면역을 그래서 요새는 이 탈감작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제 환자 중에서도 소아 때부터 몇 년째 와가지고 주사를 계속 이 면역 항원을 일부러 조금씩 놔줘가지고 get used to 되게 해주는 거죠. 탈감작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면역력이 강화되면요 없어져요. 제가 시간이 이제 3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3시 5분까지 끝냈겠습니다. 제가 호주에 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세틀 다운 되기 전에 어떤 한 한국 가정에 잠깐 묵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 얘기를 하자면 이제 외국에서 흔히 만나면 첫 인사가 조금 친해지면 묻는 첫 인사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민 오셨어요? 이 얘기는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우리 아들 하나 있는 저놈 때문에 왔어요. 이제 제가 의사인 걸 아니까 이제 이분이 길게 얘기를 했어요. 저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천식이 있어가지고 학교만 가면 천식 있는 아이들이요 가장 그 천식이 발작하는 컨스턴트하게 예외 없이 발작하는 게 언제냐면 달리기 할 때예요. 그러니까 막 폐가 힘들어지고 이 기관지가 쫙 이렇게 수축이 되고 이렇게 시작하면 예민해져가지고 더 막 천식 발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체육을 못해요. 체육만 했다 하면 천식 발작이 오니까. 그래서 얘는 가방 지키는 아이로 됐어요. 아이들이 체육하러 나가면 국내학교 1학년이 체육 시간이 뭘 하겠어요. 나가서 축구하고 놀고 노는 시간이죠. 애들로 보면. 그런데 얘는 그냥 왕따예요. 앉아서 가방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땀 흘리고 막 들어와가지고 서로 뭐 있었던 얘기하면서 다 어울리는데 얘만 어울릴 수 없어요. 또 직구는 얘한테 너 내 가방 잘 지켰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기 싫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생각하다가
뭐 의사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하다가 해답이 없으니까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아니 이민을 갔어요. 그냥 뭐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호주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직장 때려치우고 그래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뭘 했겠어요? 젊을 때니까 그래도 남자가 이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를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 손이 커요. 이 아구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벽돌도 이제 남들은 서양 사람들도 한 손으로 들기 힘든 걸 이 사람은 이렇게 한 손으로 번쩍 들어서 올려놓고 이러니까 그 중에 동료 하나가 이 사람 일하는 걸 가만 보더니 어이 미스터 누구 당신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사지 테라피스트 하라고 그걸로 이게 주무르면 응? 얼마나 시원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결국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어요. 그 아이 얘기를 해야죠. 이 아이가 호주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민을 왔냐, 아이에 대해서 이제 첫 상담을 하는데 선생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고 천식 낫게 해준다. 그 다음에 선생이 얘를 학교가 끝나면 그 태양이 좋은 호주에서 멜번에서 방과 끝난 1시간은 무조건 선생이 야외 수영장에다 데려놓고 얘 수영을 시켜요. 수영을 시켜요. 햇볕 아래. 그 호주는 다 수영장이 야외에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참, 저 생각해보면. 그 햇볕 아래서 애들이 물에서 그냥 수영하는데 결국은 애가요, 1년이 지나서 천식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몇 년을 그 짓을 하니까 그 호주 멜번에 속한 빅토리아주에서 주 대표가 됐어요. 수영 접영 대표. 그래서 그걸 특기로 해서 대학까지 갔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호주 멜번이 그리워서 한번 갔었다가 그 얘기는 확인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천식은 그렇습니다. 천식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뭐 하니까 이 정도로 해서 제가 그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왔듯이 천식의 원인 중에 그 또 하나 말씀드린 그 아까 그 밀크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요새 밝혀진 C색, 그러니까 자궁에서 아이가 이제 진로 정상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이 제왕절개를 하면 아이들 천식이 20%나 증가하더라라는 논문이 확실히 밝혀진 이상,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언제 한번 심바이오시스 영화 할 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그 의사가, 여자 의사가 자기 아이는 그렇게 태어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C색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질에 있는 그 분비물을 미리 그 꺼지에다가 묻혀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이 코에다가 대달라고 그러잖아요.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첫 맞는 박테리아, 세균이 엄마 질에 있는 세균이 되기를, 그거는 이미 정립된 거예요. 2015년 이후로 뭐 확실히 정립됐어요. 그래서 C색이 그만큼 그 아이의 첫 만남, 이 세상과의 첫 만남, 세상에 있는 박테리아와의 첫 만남에서 간원의 손에 묻어 있는 피부, 우리에 있는 그 포도상 유균이 먼저 가서 점령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엄마에게서 있는 락토바실러스가 점령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들이 있죠. 예.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 햇볕이 면역을 떨어뜨려서 피부암이 되게 한다라고만 생각했던 거는 옛날 스토리고, 오히려 햇볕에 의해서 면역 조절해주는 그 면역 체계 일부의 면역을 너무 과다하지 않게 해주는 조절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부재가 됐을 때 그냥
자기 몸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를 햇볕으로서 밸런스를 맞춰주자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실험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쥐가 있는데 이 쥐들한테 유독 에스마 어택을 바로 1초 만에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이 피하 주사를 한단 말이에요. 피하 주사를. 근데 한 그룹은 미리 그 UVB를 이 40분간 쪼여준 다음에 하고, 한 그룹은 그냥 하지 않고 똑같은 물질을 주사했을 때 결과는 다르더라. UVB를 쪼여주고 항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쥐들은 천식 발작이 안 일어나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 햇볕이 그만큼 천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결정적이다. 그건 하나의 예죠. 우리 햇볕이 우리 면역 밸런스를 유지하고 한다는, 또 암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자가 면역 질환 뭐 있죠. 자기 온갖 관절염들, 류마티스 뭐 말할 것 없이 많이 있죠. 피부염들. 그렇죠? 그래서 햇볕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질환 얘기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게 이제 만성 기관지염 환자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뭡니까? 엠피시마 환자예요. 그러니까 폐기종 환자예요. 근데 그 폐기종 환자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말라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써요. 그리고 숨이 차니까 밥맛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것도 힘들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그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되죠. 그래서 이 폐기종이나 이거의 가장 많은 원인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뭐예요? 담배. 물론 이제 그 담배 외에도 공해, 뭐 선천적인 그 알파 트립신 이에 관련된 분해 효소가 없어서 결핍돼서 그러는 경우도 극히 일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북미라고 해봤자 주로 캐나다, 미국에서 이 만성 폐쇄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게 사망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어김없이 꼭 코비드가 아니더라도 이 매년 플루가 돌면요, 어김없이 입원 환자가 한둘은 보통 있는 환자에 추가로 생기고, 그분들은 사투를 해야 돼요, 병원에서. 심하면 중환자실도 잠깐 갔다 오고 하면서 폐렴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들은 겨울이 되고 플루가 되면 뭐 코비드뿐만 아니라 항상 그것 때문에 꽤 사망들을 하고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고, 그 만성 기관지염과 그 폐기종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그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관지염은 그야말로 이 지속되는 만성 기관지의 염증 때문에 기관지 점막이 비우해졌고, 제가 아까 그림에서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거기서 분비물이 작게 나오는 거고, 폐기종은 이 호흡의 마지막 그 기관지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져서 폐포들이, 그러니까 허파과리 또는 폐포라고 그러죠. 그게 늘어나면서 이 주변 폐포끼리의 벽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폐포가 4분의 1mm가 돼야 되는 게, 그런 게 다 두리뭉실 합쳐져서 그냥 공기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풍선처럼 이렇게 커져 있는, 주먹보다 더 크고 뭐 그런 게 이제 폐 속에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증상은 이제 한쪽은 기침이 있으면서 가래가 많은 게 있다면, 이 엠피시마, 그러니까 폐기종 환자들은 숨이 차서 운동력이 떨어지는 게, 그리고 평상시에도 숨이 찬 게 공통적인 그 특징이 되겠고요. 뭐 원인은 흡연이 가장 많고 환경공해가 되겠죠. 치료는 사실 이게 완치가 불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뭐 재활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뿌리는 분무요법도 있고, 심지어는 저 같은 옛날에 그 흉백과 의사들이 폐포 늘어난 거를 다 꿰매서 이렇게 쪼여주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하는 수술도 많이 했죠. 어쨌든 그 치료가 그런 거밖에 없고, 치유 문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 한 5분 다루겠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 보면은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얼마나 더 세상에 많은가, 이 세상에 유발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논문이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0년, 20년 사이에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공해죠, 공해. 그리고 또 만성 기관지염 같은 경우는 햇볕 부족. 그러니까 기관지에 염증이, 그러니까 상존하는 거예요, 24시간. 또 이 논문에서 보면은 대조적으로 이 시골과 도시에서 그런 차이가 나죠. 그렇죠? 공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가 더 밖에서 일하고 직업적으로 환경에 노출돼 있고, 어떤 가스, 유해가스, 물론 담배도 아직 남자가 더 피우고 하기 때문에 남자한테 더 많은 걸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저나 살고 있는 그 밴쿠버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하면 19%가 나이 40세 이상에서 19%, 거의 20% 가까이 폐기종이 진행되고 있더라 라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느 정도 있더라라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서 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니 사망의 4분의 1까지 차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은 그러니까 허파과리가 막 이렇게 터지는 건데, 터져서 이렇게 그냥 이 부분에는 전혀 기능이 없죠. 혈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디퓨전도 아니라 아까 보셨죠. 서큘레이션, 디퓨전, 뭐 공기는 들락날락 설령할런지 몰라도, 벤틸레이션은 일어날지 몰라도, 환기는 일어나도 말짱 꽝이에요. 그게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이 면적이, 압력이 빵빵해가지고요, 정상폐를 눌러요. 이웃의 정상폐를 그나마. 그래서 그게 나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술이 필요한 이유는 정상폐를 좀 릴리즈 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놈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찝어주기도 하고 콜랩스 시키고 잘라주기도 하고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뭐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엑스레이, CT, 폐활량 검사를 해가지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예후까지 이렇게 보고 하는 걸, 이거를 이제 몇 년 간격으로 꾸준히 하죠. 이런 환자들은 폐활량 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는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몇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치유는 없기 때문에, 또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환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전신 상태가 약해지고 면역도 약해지니까 그냥 병은 그대로 있다 치더라도 그게 주는 전체적인 건강에 주는 효과는 커지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치유는 폐 이식밖에 없는데, 폐 이식이 그렇게 커먼할 수가 없어요. 장기 이식을 주는 사람도 드물고, 이걸 맞춰서 하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는 수술 자체도 그렇게 효과가 아주 다른 장기 이식에 비해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폐는 모든 피가 가서 돌잖아요. 그러니 남의 조직이 거기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면역작용이 일어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폐 이식도 100% 완벽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런 운명이니까 이대로 걸리면 죽는 거구나 라고 살자는 게 아니고, 항상 예방과 치유법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오늘도 그걸 앞으로 뭐 8분에 걸쳐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폐질환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담배, 공해,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원인을 없애주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좋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가 이거예요. 맑은 공기는 그렇게 패시브하게 소극적으로 그냥 해만 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공기가 도대체 뭐를 하는가? 여러분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또 다른 걸 느꼈어요. 야, 공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작용도 있는 거구나. 제가 그 논문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그 위톤치드라고 아시죠? 뭐예요 이게? 그 방향, 예, 오일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방향 효과가 있고, 사실은 파이톤치드 사이드 할 때 파이톤은 식물이란 플랜트란 뜻이고요. 사이드 하면 사이달 하는 그런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살균, 살충제를 말하는 거였어요, 원래는. 근데 과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이 처음 그걸 발견했을 때는 아하, 숲속의 나무들이 곰팡이나 벌레나 막 이렇게 뭐 비틀, 그러니까 뭐 파인 비틀 같은 거 막 이렇게 파먹는 놈들 있잖아요. 나무를 죽게 하는 그런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오일을 만들어내고 보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저게 인간을 위했던 거예요. 우리의 폐 건강과 우리의 정신 건강과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나서는 심지어는 뭐가 있어요? 숲에 가서 하는 뭐가 있어요? 일광욕 말고 산림욕, 산림욕. 예.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 특히 암을 낳은 사람들의 1번은 뭐예요? 1번은 그냥 산으로 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망 선고를 얻고 난 뒤에는 모든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친구, 직업, 명예 뭐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어디로 가요? 지리산 자락 어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치유력을 가지고 이제 햇볕과 저런 맑은 공기와 산 야채와 그런 걸 먹으면서 전혀 이 인공 불빛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지구의 그 이 주기에 따라서 살면서 나아가지고 오잖아요. 나아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이 어나토미를 약간 보여주고 더 디테일한 거는 안 보여드렸는데, 이 허파과리 폐포가 4분의 1mm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하나를 4분의 1mm 하나하나를 실핏줄이 이렇게 감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델리킷한 겁니까? 정교한 겁니까? 그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그게 저절로 되죠. 저절로 됐죠. 자, 이 간격은 그러면 더 얼마나 될까요? 이 간격은. 이 여기에서 이 외부 공기가 직접 혈관, 즉 혈관 속에 혈액하고 직접 맞닿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 저기예요. 우리 피부에서도 피부에 두께가 있고 혈관벽이 있어가지고 피부의 혈관들은 굵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독이 직접 피 속으로 흡수될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가지고 독성물을 먹어도 이 그 장에 두께가 있고 장을 벽을 통과해서 실핏줄이 들어가고 혈관으로 흡수돼서 간으로 가서 영양분으로 메타볼리즘 되고 흡수되고 저장될까지는 벽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큼 얇지가 않아요. 이 부분만큼 얇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호흡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 내 몸에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는 혈액이 직접 만나는 곳이 바로 저기구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요? 몇 나노미터니까 이거는 이 마이크로미터를 또 1000분의 1로 쪼개야 돼요. 1000분의 1보다 더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근접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여 마시는 공기는 그냥 뭐 목이 칼칼하게 만들고 그냥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죠. 만성폐질환을 일으키고 천식을 일으키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속에 가서 운동하고 하는 거는 그걸 일일이 따져서 어떤 인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하면 되겠어요. 이 논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런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이 슬라이드가 좀 색깔이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싶은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이 폴루션, 에어 폴루션에는 뭐냐면 파티클이 있죠. 파티클.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있는 떠다니는 먼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공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오는 눈으로 보이지만 그런 걸 하나 보면 그 입자거든요. 그 입자를 영어로는 particule이라고 하고 particulated matter, 그러니까 물질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서는 PM이라고 약자로 표현했어요. PM. 그 파티클의 사이즈에 따라서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것, 이상인 것, 10 마이크로까지 되는 거는 아주 콜스한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냐면 우리가 바람이 불 때 땅에서 일어나는 흙먼지의 파티클이 10 마이크로미터까지 되는 건 100분의 1 밀리미터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이나 그런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그 자연족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나무를 떼는 나무 뗄 때 오는 그 연기 그런 파티클들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인 파티클에 해당하는 게 이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이 배기가스, 담배 연기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는 거. 이게 이제 주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범이고 그게 대부분 특히 그 배기가스가 이 만성 폐질환의 20%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80% 중에 대부분은 담배죠. 담배가 한 70 몇 프로라면 이게 이제 20% 나머지를. 그래서 이제 맑은 공기 중요하다. 두 번째는 폐 습도 유지.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잊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성 폐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내 폐를 잘 보존할 거를 생각하면 내가 보존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즉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이 방어작용을 100% 활용하게 해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 방어작용을 절대로 잊지 말으시라는 거. 그 방어작용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습도가 없으면 이 뮤코스도 안 생기고 이게 달라붙고 이게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방어작용이 all stop 되니까. 그러니까 그 습도는 어떻게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런 세포, 점막에 있는 저런 세포들, 기관지에 있는 세포들의 습도는 어떻게 유지할까요? 그렇죠. 물을 많이 마셔야 되죠. 목이 마르다만 먹는 게 아니고 그건 내 주관적으로 나 목마르니까 그런 그 아주 원초적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목마르는 센터가 마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하루에 남자들은 2리터 이상, 여자들은 1.5리터 이상을 과학자들은 하루에 맑은 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 밀크, 주스 이런 거 다 빼고. 그래서 그걸 자꾸 마셔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특히 폐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 때 마스크를 하고 주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만이 이 폐 방어 작용을 충분히 살려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폐가 조직이 재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폐 조직이 재생을 어떻게 되는가? 간도 재생하고 다 재생하잖아요. 우리 피부들은 다 재생하잖아요.
세포들이. 이 폐에 있는 세포들은 과학자들이 이 논문은 이 아주 저명한 듀크 대학하고 예일 대학의 이 조직 전공하는 과학자들이 이 공동으로 집필한 섹션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폐에 있는 세포들은 2주 내지 3주마다 새 걸로 바뀐대요, 다. 우리 차가 문짝이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거 펼 수도 있지만 새 걸로 바꾸면, 떼가지고 새 걸로 바꾸고 새 페인트 칠하면 새 거 같잖아요. 그걸 따지면 엔진이 고장 났어요. 고칠 수도 있겠지만 새 엔진으로 바꿔봐요. 새 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몸의 세포가 새 걸로 바뀐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가, 어떤 세포들이 되느냐 하면은 이 폐 안에는, 이 폐포 안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 결체 조직들, 그러니까 그 폐포 세포들이며 다 있는데, 이 세포들이 다 이 재생하는 데 관여돼 있고요. 그러면 이놈들이 그냥 아무 때나 재생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이 흥미로운 사실은 공기가 들락날락 해줄 때 그 공기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나는 폐가 안 좋으니까 쉬어야 돼. 천만에. 운동을 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서 운동을 할까요? 짐에 가서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뛸까요? 어디에서 하면 더 좋을까요? 숲속에서. 그렇죠? 네, 숲속에서. 그 다음에 이 심호흡을 자꾸 해가지고 폐포들이 늘어날 때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재생이 더 빨라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폐포 주위를 돌고 있는 이 혈관, 말초혈관의 펄세이션, 박동력이 세질 때, 이건 다 운동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운동. 즉 운동. 이것도 운동. 이것도 호흡, 운동.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동할 때 폐는 재생된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폐 재생에 대한 이 사실과 어떻게 재생이 되는가 원리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운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호흡을 하는 호흡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호흡 근육들이 단련되는 여러 가지 호흡 근육들이 다 있는데, 운동을 자꾸 해야지 근육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독감이 걸려서 입원을 하시면 이분들이 숨 쉬는 힘이 약해요. 숨 쉬는 힘이 약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자꾸 누적이 돼. 숨 좀 크게 쉬세요. 너무 피곤해. 힘들어요. 나이 90된 분들이. 결국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평상시 운동해가지고 호흡에 관련된 저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강화된다면, 아령 가지고 이 근육이 강화되는 식으로 강화된다면 호흡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이 모식도에서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은 그걸 뭐라 그래, 이걸 복부 호흡이 아니고 흉부 호흡. 그러니까 가슴으로 숨을 쉬는,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숨을 가슴으로 쉰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환자 중에 그런 노인들이 입원하기 전에 외래서부터 앉혀놓고 이 복식 호흡을 가르쳐요. 만성질환 있는 분들. 복식 호흡을. 근데 여러분들도 복식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누워서 손을 배꼽에다 얹어놓고 숨을 내쉴 때 배꼽이 이 등 척추 쪽까지 닿도록 힘을 쭉 빼고 하면서 이 배꼽이 내려가는 걸 손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심호흡을 들이신다는 말이에요. 들이쉴 때는 배꼽이 쭉 올라올 때까지, 팡팡하게 배가 올라올 때까지 들이쉬면서 할 때 이 풍금의 그 작용, 아까 제가 아코디언 얘기했죠. 이 횡격막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횡격막이 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전체 폐가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중 감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친 게, 제 환자 중에 뚱뚱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뚱뚱하니까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뚱뚱한 데다가 이 왼쪽 힙 조인트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왔는데 어떤 의사도 이 사람을 수술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뚱뚱한 데다가 만성 폐 질환이 있어요. 마취하면 안 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5군데 의사들한테, 심지어 밴쿠버에 있는 의사들한테 다 대학병원에 보내도 그냥 컨저버티브한 트리트먼트하고 진통제 먹고 그냥 사시도록 하세요. 이분은 63세밖에 안 된 비교적 젊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날 와서 하소연을,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30파운드만 빼면 내가 누구든 하나 설득해 보겠다고. 30파운드만 빼라고. 이 사람이요, 뺐어요. 6개월 만에 35파운드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빅토리아에 있는 어떤 이 정형외과 그룹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당신들이 아무도 수술 못한다고 했던 이 사람이 피눈물 나게, 뭐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진짜 각고 끝에 35파운드를 뺐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이 하는 것도 분무액도 3분의 1로 줄였다. 그러니 이제 한번 컨시더를 해달라. 그래서 수술했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입니다. 체중 감소는 단순히 수술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 바이탈리티가 강해지는 거예요. 즉 산소 요구량도 저하되고, 그래서 설령 마취하더라도 산소 부족에서 갑자기 돌아가실 일이 없게 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을 좀 감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도 강화되고, 또 뱃살이 들어가면 횡격막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맑은 공기 속에 있는 치유 효과, 그 다음에 우리 폐 방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습도 유지, 즉 물을 많이 마시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잘 때 특히, 그 다음에 운동을 해가지고 폐 재생력을 촉진시키고 호흡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체중을 빼서 면역력도 강화시키고 이 생체 바이탈리티를 증가시키는 게, 만성 폐 질환을 가진 분들이 꼭 코비드를 덜 걸리고 그런 걸 떠나서 평생 나이가 더 들었을 때도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약속 시간에 7분을 오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에 어떤 생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좀 묵상을 하시면서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